네,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활용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각 방정식 이제 또는 부등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1차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sin x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1차, 뭐 2차식, 3차식 이런 거 아니고 1차 형태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걸 찾아라 라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냥 이것만 보고 각 이거겠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은 딱 봤을 때 그럼 sin x가 2분의 1인 거? 그러면은 특수각이니까 6분의 파이 30도겠네 라고 하면서 답을 그거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6분의 8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6분의 파이겠네 라고 하면 답을 쓰게 되면 이제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충 개형만 그려주시고요. 0부터 2파이까지 했으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만 딱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상수함수라 생각을 하고 2분의 1을 쭉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교점이 생기죠 이렇게. 자, 여기가 파이죠 참고로.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특수각 6분의 파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그 파이배를 활용하시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여기가 똑같죠? 즉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6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한 답을 이제 쓸 때는 이제 6분의 파이거나 또는 6분의 5파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은 딱 6분의 파이만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형태, 즉 사인이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온 형태를 풀 때 있어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서 사각함수하고와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해라. 그 다음에 이런 거 답 구할 때는 앞에서 배웠던 파이배와 이파이배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부등식이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2분의 1보다 사인이 더 큰 게 어디냐를 물어본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이겠죠? 그럼 이때 답을 쓸 때는 그러면은 x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조금만 어렵게 해볼게요. 코사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걸 찾아보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 범위가 여전히 요거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생기죠. 그럼 이제 이거 답을 찾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만 보세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특수각인 3분의 파이와 연관이 있겠다. 3분의 파이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 위치상 지금 여기랑 여기 있으니까 그럼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덜 갖겠구나. 3분의 2파이겠구나.
그럼 이쪽은 파이로부터 특수관만큼 더 간 거니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4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특수각과 관련이 있는 거고, 절대값을 보고 특수각을 구한 다음에 표시된 부분을 보고 얘가 파이를 기준으로부터 특수만큼 덜 갔냐 더 갔냐, 또는 만약에 이쪽 부분이라면 2파이에서 뭐 덜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주는 게 좀 편하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된다 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코사인도 작은 쪽이 어디냐, 여기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답을 쓸 때는 그러면은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구나 라고, 이제 만약에 부등식이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상압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즉 이게 1차 형태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본 거는 단순히 그냥 sin x, 코사인 x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본 건데, 문제를 보면은 이게 좀 아닌 경우도 몇 개 좀 생겨요. 뭐 이렇게 좀 주기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평이동이 된 상태에서의 그 놈이 뭐 2분의 1보다 뭐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x가 아니라 막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주기에 영향을 준다 했죠? 그리고 여기 뭐 뒤에 보니까 또 평이동도 돼 있어요. 이런 형태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은 x 앞에 이게 개수가 붙었으니까 일단 뭔가 주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줘라 라고 했죠? 평이동이 얼만큼 되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2로 묶게 된다면은 x-6분의 파이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2가 붙었으니까 그럼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겠네? 줄어든 상태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구나. 그거를 그린 다음에 2분의 1을 그어야지 라고 하면은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솔직히 앞에 게 더 쉬웠죠. 그러니까 sin x가 뭐다, 뭐 코사인 x가 뭐다, 이렇게 푸는 게 편했죠. 즉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 전체를 하나의 큰 x라 보자 이겁니다. 자, 이것도 좀 잠깐 범위를 좀 써놓을게요. 요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하나의 x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냥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단, 요 범위도 내가 바꾼 요 x에 대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걸 보고 해봅시다. 일단 2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8씩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즉 얘가 x가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까지를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4파이니까 이게 좀 두 개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반대로도 조금만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고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를 했으니까 얘랑 같은 라인을 연결해서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나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에 한해서만 답을 찾아라 이거예요. 여기 범위 이렇게. 여기 범위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요 범위에 한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를 찾아주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또 2분의 1을 좀 그어줘야겠죠? 아, 답이 4개 생깁니다. 자, 그럼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여기는 일단 특수각이니까 6분의 파이고 여기가 아까 파이에서 덜 갔다고 했죠? 얘만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6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답이 어떻게 되냐? 한두 개씩 간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파이씩 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2파이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6분의 2파이를 더한 거니까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에서 2파이를 더한 거니까 6분의 17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이 그러면 이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6분의 13파이 하고 6분의 17파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한 거는 얘지, 얘. x예요, x. x가 이거예요. 진짜는 뭔데? 요거잖아요. 얘잖아, 얘. 얘를 바꿔야죠. 즉, 얘가 뭐냐, 이거니까, 그러면 2x-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6분의 13파이랑 6분의 17파이가 되는 거구나. 그럼 실제 x는 좀 바꿔줘야 됩니다, 다. 자, 그래서 양쪽에다가 3분의 파이씩 좀 더해줍시다. 그러면은 2x는 3분의 파이를 더해주게 되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좀 해보겠습니다. 6 더해주면은 6분의 3파이 하고 6분의 2파이를 생각하고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분의 7파이 6분의 15파이 하고 6분의 19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좁으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그럼 실제 이제 답은 실제는 어떻게 되냐? 2x가 이건 거니까 x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x가 나올 거예요. 2로 나눠주게 되면 12분의 3파이 하고 12분의 7파이 12분의 15파이 하고 12분의 19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얘를 좀 간단히 한다면 이건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이 친구도 4분의 5파이라고 될 거예요. 얘네가 진짜 답인 겁니다. 4분의 파이, 12분의 7파이, 4분의 5파이, 12분의 19파이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요게 답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다시 핵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원래 거를 살려서 생각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문자로 두고 범위도 여기 주어진 범위를 바꾼 얘에 맞춰서 구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 맞춰서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아까처럼 상수함수를 그어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거 구할 때도 다 파이배 또는 2파이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답을 구하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치환한 게 뭔지를 잘 보고 얘를 다시 원래 x로 바꿔주자 이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푸는 게 그나마 좀 쉽습니다. 얘를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죽이 줄어들고 이동이 된 다음에 그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원래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비록 답을 구할 때 좀 과정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좀 정확하고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살펴본 게 이제 1차식 형태에 대한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을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만약에 2차 형태였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식 형태예요. 그러면은 답을 구할 때 있어서 t로 치환을 해야겠다는 거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러면 sin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한번 치환을 해본다면, 아,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3으로 돼서, 아, 그러면은 t가 마이라고 3이 나오네. 그럼 답이 마이라고 3이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또 끝나는 거예요. 왜? 아, sign은 애초에 범위가 마이부터 1까지인데 얘가 될 리가 없죠. 얘만 되겠죠. 그래서 요런 2차 이상에 대한 거에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치환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치환을 할 때 꼭 의식적으로 뭘 써야 되냐? 범위를 꼭 써주세요. 이거라고. 비록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단답형 주관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풀이 보는 거 아닌 시험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꼭 풀이에다가 이거를 꼭 언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안 나 있다면은 마일부터 1까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또 x의 범위가 또 정해졌다, 또 그럼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잠깐 뭐 여기서 살짝 옆에다 좀 써본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아, x의 범위가 실제로는 0부터 파이까지야 라고만 했어요. 그럼 이때 좋아, 그럼 sin x를 또 t로 치환해. 근데 이때는 마일부터 1이 아니에요. 왜냐? 이 범위에 한해서는 sin이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0 이상 1 이하입니다. 함수값이 0 이상 1 이하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잘 보고 치환할 때 그 범위를 설정을 잘 하자 이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은 어쨌든 sign은 기껏해야 마일부터 1 사이니까 이걸 꼭 언급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야지 답을 잘 발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좋아, 그럼 발라냈어. 그럼 답이 마일이겠다. 그게 아니에요. 보통 왜 그러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각이 뭔데? x값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인이 마일이 되는 거를 찾아줘야죠. 이건 t값인 거고, 그럼 sin x가 마일이 되는 거구나. 마일이 되는 거면은 그래프상 봤을 때 그럼 x가 2분의 3파이겠네.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부등식 형태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인데 이런 2차 이상의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치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치환할 때 꼭 그 사인의 범위를 옆에다 꼭 써주세요.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마일부터 1까지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특정 어떤 범위가 주어졌으면은 그 범위에 맞춰서 t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치환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요. 푼 다음에 답을 구할 때 있어서 이 범위를 잘 고려하고 맞는 거를 찾아주고, 또 그게 답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한값 앞에 그래프부터 이제 그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의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활용에 대해서 좀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활용이에요.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삼각함수 활용 쪽 보면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각각의 뭐 증명 과정들이 있는데 증명 과정 다 생략하고 딱 결과만 놓고 딱 주의할 부분만 딱딱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사인 법칙, 뭐 또는 사인 정리. 이게 나오죠? 여기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외접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말장난을 좀 많이 치는데, 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내접이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외접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장난 좀 잘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사인 법칙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원이 참 형편없네요. 그래도 그냥 봐주세요. 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냐? 변도 잠깐 설정을 할게요. 자, A, B, C 이렇게 있을 때 sin A분의 A, 즉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끼리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로 같냐? 2R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R이니까 결국 반지름의 2배? 외접원의 지름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인 법칙 공식입니다. 자, 또 변형 스타일이 있는데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쪼개볼게요. 여기를 가리면은 sin a분의 a가 2r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도 유도할 수 있냐면 그럼 a가 가려진 상태에서 sin을 곱하면은 2r sin a라고 돼요. 그런 식으로 b도 2r sin b, c도 2r sin c라고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럼 변의 b를 물어봤다? 그럼 그 뭐랑 똑같냐면 어차피 뭐 2R은 다 동일하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변의 B는 sin B하고 똑같다는 게 나옵니다. 이것까지도 알아주면 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을 보면은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인 법칙을 좀 쓰기에는 좀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가려놓고 이 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보게 되면은 최소한 변 두 개 각 하나 또는 각 두 개 뭐 변 하나 이런 식으로 알아야지 뭘 다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개를 제외하고 뭐가 하나라도 부족하다 라고 하면 풀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면 최소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뭐 외접원의 반지름 뭐 쉽게 알려줍니까? 좀 조건이 좀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단독적으로 뭘로 쓰이는 문제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이제 다음에 설명할 좀 코사인 법칙하고 같이 좀 따라다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좀 필요한 정보가 좀 까다롭다.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친구는 뭐 변을 구할 때 또는 각을 구할 때 많이 좀 유용하긴 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각과 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뭐 변을 구할 때나 각을 구할 때 다 쓰기가 좀 편한 건 좀 있습니다. 그치만 막상 쓰려고 하면은 좀 조건은 좀 까다롭다. 단독적으로 쓰이기엔 좀 약간 제한은 있다. 라는 성질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바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이 친구는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코사인이 있고 j 코사인이 있습니다. j 코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일법칙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냐? 변에 대해서 구할 때 보통 씁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얘를 기준으로 만약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b를 만약에 한다면은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에다가 코사인 b, 그리고 c제곱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즉 변에 대해서 구할 때 보통 코사인, 제일 코사인을 많이 써요. 자, 이 친구 외우는 팁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얘를 살짝 가리면은 여기 부분이 좀 완전 제곱식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 변들에 대한 완전 제곱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코사인이 붙긴 붙는데 얘에 대한 코사인이 붙는 거예요. 이 변에 대응되는 각에 대한 코사인이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색깔을 표시한다면은 얘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좀 나름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고요. 어쨌든 변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j 코사인은 얘네들을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각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j 코사인은 보통 각 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코사인 a에 관해서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돼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코사인 b에 관해서 푼다면은 2ca의 이제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외우는 것도 이제 뭐 나름대로 좀 팁이 있다면 여기 뒤에 부분을 가리고는 다 이제 b와 c에 관한 식으로 이제 다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답 쓸 때만 여기 a면은 마지막에 뺄 때만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구나 뭐 라는 정도의 팁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각을 구할 때 보통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좀 j 코사인 같은 게 좀 쓰이는 게 좀 많은데,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변 3개만 알아도 각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변 3개만 구해도 이걸 가지고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친구들하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사인 법칙하고 많이 좀 연계돼서 많이 좀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 사각함수 활용 파트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상으로 이제 뭐 12번, 13번 뭐 이쪽에 많이 배치되기도 하고, 뭐 저번에는 가끔 이제 뭐 주관식으로 이제 단답식으로 이제 20번에서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객관식 한 13번, 12번, 13번 이런 데 좀 많이 나옵니다. 해마다 나와요. 근데 다 보면은 단독적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같이 써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같이 쓰려면 각각의 법칙에 활용되는 그 공식하고 어떨 때 쓰이는지를 정확히 외워야지 그런 것도 잘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코사인 법칙 중에 제일 코사인 같은 경우는 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과, j 코사인 같은 경우는 각을 구할 때 쓰는 거구나. 세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각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잘 파악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 ABC라는 각은 삼각형 내각에서 지금 다 물어보는 각들인데, 각 각들은 기껏해야 180도를 넘지 않아요.
다 더했을 때가 180도인 거지 얘네들이 각각 180도를 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ABC가 예각, 즉 0부터 90도 이내의 각이라면은 뭐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만약에 얘네가 만약에 90도를 넘어서는 이제 둔각의 형태에 대한 거를 물어봤다고 하면은 코사인 값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저희가 앞에서 배운 거 생각을 해본다면은 얼싸탄코였죠? 얼싸탄코 얼싸, 즉 1사분면부터 2사분면, 즉 0도부터 180도까지 한해서는 특히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예요. 근데 둔각은 90도를 넘어서고 180도 이내의 각인데 2사분면에 해당되는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틀렸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너 둔각이겠구나. 그리고 보통 다 특수각 내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답이 틀렸나? 그게 아니라 2분의 1 그러면은 3분의 파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60도겠구나. 근데 마이너스니까 2사분면 쪽, 즉 90도를 넘어서는 각이니까 그러면은 파이에서 덜 갔다 생각하면 되는구나. 파이에서 60도 덜 갔으니까 180에서 60 덜 간 거니까 120.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사인 법칙 할 때는 좀 부호를 좀 조심하자 이겁니다. 부호를.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 앞에서 설명했던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사인은 다 2, 4분면까지 다 플러스니까 뭘 해도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부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코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삼각형 넓이가 남았죠? 뭐 삼각형 넓이도 있고요.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 일반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한 번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뭐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이게 두 변의 끼인 각의 정보가 나와 있을 때는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꼭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인을 활용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도 있구나까지도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평행사변형 넓이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은 약간 삼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평행사변형 넓이는 삼각형 넓이의 그냥 2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S는 2배 하면은 그냥 AB 사인 세타 된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끼인 각 있고 두 변이 있으면 그냥 AB 사인 세타 하면 바로 평행사변의 넓이가 나온다 이겁니다. 왜? 삼각형의 넓이의 2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사각형의 넓이. 보통 이제 사다리꼴 같은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 대각선이 있을 때 각각의 대각선 길이를 만약에 A, B라고 하고 그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 세타 할 때 이항이면 좀 작은 거 씁시다. 왜냐면은 물론 큰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작은 걸로 해야 그래도 좀 계산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냐? 사각형의 넓이는 위랑 똑같습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단지 뭐가 차이가 있다냐면은 여기 AB 같은 경우는 두 변이고 끼인 각인 건데 얘는 뭐냐면은 두 대각선하고 이루고 있는 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을 쓸 때는 이항이면은 좀 작은 거를 써주세요. 그래야 계산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와 관련된 공식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거고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sin 세타.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 여기서 AB는 두 대각선. 그리고 세타는 그 대각선들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각함수 활용까지는 마무리된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사각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 영상까지 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부터는 수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